야, 강윤아. 너네 할아버지 조폭이라더니 너도 급히 어디 가겠냐? 더러운 것. 소녀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울음을 간신히 삼키는 모습이었죠. 자신을 향해 꽂히는 잔인한 한마디, 그 앞에서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 끔찍한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주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노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시청하시기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철중,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강이 깊게 파인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사이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의 매서움을 간직한 듯 보였죠. 그는 손녀 강유나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아주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딸 내외를 한꺼번에 잃고 나서부터였으니 벌써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철중에게 강윤아는 삶의 전부였고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손녀의 도시락을 정성껏 싸고 교복을 다려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등굣길에 손을 흔들어주는 유나의 해맑은 미소는 그 어떤 보약보다 강철중에게 큰 힘이 되었죠. 동네 사람들은 그런 강철중을 보며 과묵하지만 손녀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한 할아버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의 과거 어둠의 세계에 몸담았던 시절을 아는 이는 이제 이 동네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 강철중의 삶은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약수터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돌아와서는 유나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유나가 학교에 간 뒤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동네 노인정에 들러 장기를 두는 것이 소일거리의 전부였죠. 하지만 그 평온함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상처와 회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남들처럼 평범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소위 말하는 조폭의 삶을 살았던 과거가 있었죠. 그 시절의 흔적은 그의 몸 곳곳에 희미한 흉터로 남아 흐린 날이면 어김없이 욱신거리며 존재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는 그런 과거를 유나에게만큼은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바르고 곧게 살아가려 애썼고 유나에게는 세상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면만을 보여주려 노력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유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학교에서 돌아온 유나는 예전처럼 제잘거리며 그날 있었던 일을 늘어놓는 대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해줘도 깨작거리기만 할 뿐 입맛이 없다며 금방 수저를 놓기 일쑤였죠. 밤에는 가끔 끙끙 앓는 소리를 내거나 악몽이라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기도 했습니다. 유나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할아버지한테 말해보렴. 강철중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보면 유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중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유나의 모습에서 그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처럼 유나의 방에서 조용히 책을 정리하던 강철중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유나가 아끼던 필통이 망가져 있었고 교과서 몇 권은 귀퉁이가 심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것처럼 보였죠.
강철중이 그것에 대해 묻자 유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필통에 난 날카로운 자국은 단순한 실수의 결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철중의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의 눈빛을 읽고 그 속에 담긴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녀의 떨리는 눈동자와 어색한 변명은 그에게 더 큰 의욕만을 안겨주었죠. 그날 밤 강철중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죠. 혹시 학교에서 따돌림이라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 유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유나가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손녀에게까지 드리워진다면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유나를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오직 하나뿐인 손녀를 지키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철중은 유나 몰래 학교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은 그림자를 들이운 듯 어두워졌고 밤에는 끙끙 앓는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깨작거리기 일쑤였고 좋아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죠. 성적 또한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강철중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유나 할아버님, 유나가 요즘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가정에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지요? 강철중은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별일 없습니다. 제가 유나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는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지만 유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강철중은 더 이상 유나를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기에 저토록 힘들어하는 것일까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나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큰 형벌과 같았으니까요. 그는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강철중은 유나가 학교에 간 뒤 조용히 유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 책상 서랍이며 가방 속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침대 밑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것은 유나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온통 검은색으로 거칠게 덧칠되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작고 여린 소녀가 잔뜩 움츠린 채 울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녀의 주변에는 알아볼 수 없는 형체들이 날카로운 손톱을 세운 채 다가오는 듯한 형상이었죠. 강철중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나가 느끼고 있는 공포와 절망감일 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며칠 후 강철중은 유나에게는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둘러대고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유나의 학교 근처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 어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교문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중은 멀리서 유나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한참 만에 발견한 유나는 잔뜩 어깨를 움츠린 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걷는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여학생 몇몇이 유나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이며 유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모습이 강철중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겁에 질린 듯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죠. 그 여학생들 중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싸 보이는 가방을 맨 아이는 마치 여왕처럼 거만하게 다른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한민서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급 외제 차 한 대가 학교 앞에 멈춰 서더니 한민서의 어머니로 보이는 세련된 차림의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한민서를 다정하게 맞이하며 차에 태웠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마치 자신이 이 구역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당당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수진이었죠. 강철중은 오수진과 한민서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눈빛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은 저런 부류의 인간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냉혹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철중은 며칠 동안 같은 자리에서 유나를 지켜보았습니다. 유나는 매일같이 홀로 외롭게 하교했고 가끔은 한민서 무리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는 듯한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민서가 유나의 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버리는 장면까지 보게 되었죠. 유나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떨어진 학용품을 주워 담았고 한민서와 그 친구들은 그런 유나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중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아이들을 혼쭐 내주고 싶었지만 그는 섣불리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유나의 입장이 더 난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은 증거를 모으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명백한 폭력이었고 자신의 손녀는 그 폭력의 한가운데서 홀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제 이 싸움을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강철중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학교 측에 섣불리 문의했다가는 오히려 가해 학생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의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의 반 친구인 김지수였습니다. 김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유나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철중은 김지수를 거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김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님, 사실 유나가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요. 김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강철중은 아무 말 없이 김지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김지수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유나가 당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서라고 저희 반에 힘 있는 애가 있는데 걔가 주동해서 유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유나 할아버님 험담을 하고 다니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유나 물건을 숨기거나 망가뜨리고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공을 3개 던져서 맞히기도 해요. 급식실에서는 유나 식판에 몰래 이상한 걸 넣기도 하고요. 김지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철중은 유나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이유를 그제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김지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서 엄마가 학교 운영위원이고 돈도 많아서 선생님들도 민서를 함부로 못해요. 유나가 담임 선생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최 선생님은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겠지. 민서랑 잘 지내봐라 하고 넘어가시기만 했대요. 강철중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교사라는 자가 학생을 보호하기는커녕 가해 학생의 편을 들고 있었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지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민서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이었는데 유나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유나의 사진을 몰래 찍어 우스꽝스럽게 합성한 사진까지 올려놓고 친구들과 함께 비웃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폭력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민서가 유나를 괴롭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강철중의 과거, 그가 한때 몸담았던 어두운 세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강유나 할아버지가 옛날에 무서운 조폭이었다더라. 그래서 유나 엄마 아빠도 무서워서 도망갔다더라. 같은 헛소문들을 퍼뜨리며 유나를 고립시키고 모욕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강철중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결국 하나뿐인 손녀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지수에게 지수야, 오늘 이렇게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맙다. 혹시 이런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른 것이나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친구는 없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김지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몇몇 친구들이 민서가 유나 괴롭히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서가 최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비싼 선물 같은 거 드리는 걸 봤다는 애들도 있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강철중은 김지수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절대로 오늘 있었던 일을 유나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지수가 돌아간 후 강철중은 한동안 거실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섰고 학교와 교사까지 암묵적으로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 하고 있었죠. 그는 더 이상 평범한 할아버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불의와 맞서 싸우던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거침없는 행동력을 발휘해 손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저 악랄한 가해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김지수에게 모든 진실을 전해들은 그날 밤 강철중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유나가 겪었을 고통과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새벽녘 그는 조용히 안방 깊숙한 곳에 놓인 낡은 나무 괴짝을 열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그의 과거가 봉인된 듯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 이제는 색이 바래버린 낡은 가죽 지갑, 그리고 한때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 그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은 연락이 끊기거나 세상을 떠난 옛 동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의 마지막 장에 적힌 이름 하나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박동철. 젊은 시절 그에게는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충직한 후배였습니다. 영리하고 상황 판단이 빨랐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다혈질이기도 했죠. 강철중이 어둠의 세계에서 손을 씻을 무렵 박동철 역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다는 소문만 어렴풋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강철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연락해서 그것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유나의 고통받는 얼굴이 떠오르자 그의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잠긴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강철중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동철이냐? 나 강철중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정말 형님이십니까? 박동철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철중은 짧게 안부를 묻고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철아,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하다. 내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 내 손녀딸 때문에. 강철중은 유나가 겪고 있는 일과 가해 학생 한민서,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오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동철은 묵묵히 강철중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박동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죠.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형님 손녀딸 일 한번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오수진이라는 여자 그리고 그 남편이라는 작자까지. 먼지 하나까지 싹 다 털어보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철중은 박동철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의리는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고맙다 동철아.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강철중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동철은 약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오수진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그들 가족의 배경에 대해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오수진은 소문대로 지역 유지의 딸이었고 그녀의 남편은 중견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지만 박동철의 예리한 감각은 그 이면에 무언가 더러운 것이 숨겨져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오수진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들의 세무 자료, 과거 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평판까지 꼼꼼하게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철중 역시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유나의 학교 주변을 맴돌며 한민서와 그 무리들의 행동을 주시했고, 밤에는 박동철과 통화하며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는 이번 일이 단순한 복수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수진과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흔드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험난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동철의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척되었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오수진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심상치 않은 자금 흐름과 탈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했지만 세무당국이 주목할 만한 단서들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죠. 또한 오수진이 학교 운영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 하거나 자신의 자녀에게 유리하도록 학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문들도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강철중은 박동철에게서 전달받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오수진과 같은 유형의 인간들은 작은 흠집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동철은 익명으로 오수진 남편 건설회사의 작은 비리 의혹을 지역 인터넷 신문사에 제보했습니다.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기사가 나가자 오수진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신문사에 연락해 기사를 내리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박동철이 설치한 작은 덫에 걸려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죠. 강철중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미끼를 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철중은 유나의 담임교사인 최 선생에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최 선생이 퇴근하는 길목에서 우연을 가장에 마주쳤습니다. 최 선생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철중의 낮은 목소리에는 어떤 위협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의 깊은 눈빛은 최 선생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강철중은 유나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에둘러 이야기하며 부모 없는 아이에게 학교와 선생님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오수진이나 한민서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 선생은 강철중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죠. 강철중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우리 어른들에게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순리가 있고 그 순리를 거스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지요. 강철중의 말은 조용했지만 묵직한 경고처럼 최 선생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최 선생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철중의 눈빛과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수진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학교 축제 준비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역시 박동철이 흘린 정보였죠.
몇몇 용기 있는 학부모들은 익명으로 학교의 문제를 제기했고 교장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오수진은 이런 상황에 격분하며 회의에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는 오히려 다른 학부모들의 반감만 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그물이 점점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중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덫은 이미 놓였고 사냥감이 스스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눈빛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손녀의 눈물을 닦아줄 그날을 위해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수진은 최근 들어 연이어 발생하는 자잘한 문제들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의 세무 관련 루머가 지역 사회에 퍼지고 학교에서는 자신의 영향력에 반기를 드는 듯한 움직임까지 감지되자 그녀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죠. 그녀는 이런 모든 불쾌한 일들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운이 나쁘거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여 벌어지는 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고압적이고 신경질적으로 행동했고, 이는 그녀의 평판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 번은 긴급회의에서 다른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다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박동철은 오수진에게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오수진이 유나의 담임교사인 최 선생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며 딸 한민서의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을 유리하게 수정해달라고 청탁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최 선생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했지만 오수진의 집요한 압박과 은근한 협박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박동철은 최 선생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에게 몰래 접근해 설득과 회유를 통해 녹음 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최 선생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강철중의 진심 어린 눈빛과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라는 박동철의 설득에 결국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철중은 이 녹음 파일을 곧바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확실한 무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는 박동철을 통해 이 녹음 파일의 존재를 다른 학부모 대표 몇몇에게 은밀히 알렸습니다. 평소 오수진의 전횡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학부모들은 이 사실에 격분했고 학교 측에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은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체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수진은 이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녹음 파일 하나로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들을 완전히 밟아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민서의 괴롭힘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예전만큼 기세등등하지는 못했습니다. 엄마인 오수진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도 조금씩 퍼졌기 때문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더 이상 한민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거나 작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에도 아주 조금이지만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중은 이런 변화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유나에게 유나야, 이제 거의 다 됐다. 조금만 더 힘내렴.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체 학부모 간담회 날이 밝았습니다. 강철중은 유나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함께 간담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물론 유나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강철중이 미리 마련해둔 학교 도서관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강철중은 간담회장으로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 점 흔들림 없이 회의장 앞쪽 오수진이 앉아 있는 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간담회장은 수백 명의 학부모들로 가득 차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개회사가 끝나고 최근 학교 내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죠. 예상대로 오수진은 초반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터무니없는 음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오히려 학교 측의 미숙한 대처를 질타하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 했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몇몇 학부모들은 분노했지만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철중은 그런 오수진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논쟁이 격화될 무렵 한 학부모 대표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오수진 운영위원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특정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문제와 그 과정에서 학교 측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내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오수진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그녀는 그건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문제를 확대하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다툼이라고요? 피해 학생은 매일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소한 일입니까? 학교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여기저기서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간담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민서가 유나를 괴롭히는 장면들이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유나의 가방을 빼앗아 물건을 쏟아버리는 모습, 복도에서 어깨를 치고 지나가며 비웃는 모습, 심지어 유나의 책상에 낙서를 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영상은 박동철의 도움을 받은 다른 학부모가 익명으로 학교 측에 미리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장내는 충격과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수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저건 악의적인 편집입니다. 우리 민서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오수진이 최 선생에게 한민서의 학교생활 기록부 수정을 청탁하며 고가의 선물을 건네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최 선생, 이번에 우리 민서 생기부 좀 잘 써주세요. 이건 제 작은 성의예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오수진의 추악한 목소리가 간담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교장 선생님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선생은 이미 모든 사실을 학교 측에 자백하고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더 이상 오수진을 비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일제히 오수진의 사퇴와 한민서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죠. 결국 교장은 그 자리에서 오수진의 학교 운영위원직 해촉을 발표하고 한민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학교 내 폭력 예방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오수진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오만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절망감만이 드리워져 있었죠. 한민서 역시 자신의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강철중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었을까 아니면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분노의 해소였을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간담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상처받은 손녀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일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유나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와락 안겼습니다. 강철중은 아무 말 없이 유나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유나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 간담회 이후 학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육청 감사가 즉시 시작되었고 오수진과 관련된 모든 비리가 낱낱이 파헤쳐졌죠. 오수진은 학교 운영위원직에서 해촉된 것은 물론 남편의 건설회사 역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한때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던 오수진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민서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되었고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심리상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임교사였던 최 선생 역시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유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가 사라지자 유나는 조금씩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유나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고 선생님들 역시 유나를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유나의 얼굴에는 다시 해맑은 웃음이 피어났고 밤마다 꾸던 악몽도 더 이상 꾸지 않게 되었죠. 주말이면 강철중과 함께 공원에 나가 자전거를 타거나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할아버지에게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강철중의 품에 안겨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철중은 그저 유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강철중 역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아닌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손녀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사랑하는 손녀와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박동철은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강철중을 찾아와 술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십니다. 박동철의 칭찬에 강철중은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박동철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고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을 뛰어넘는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주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폭력과 상처만을 남길 뿐이었음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녀를 지켜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